8월 16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16일 바이든 행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에 대해 대대적인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식료품 보조금인 푸드 스탬프 지원 비율을 30% 확장하는 방안이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전에는 1인당 월 121달러였던 평균 푸드 스탬프 금액이 1인당 36달러 24센트 오른 월 157달러 24센트가 됩니다. 이번 인상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4인 가족의 최저식단 추정치인 트리프트 푸드 플랜, 즉 TFP의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인구의 12%인 약 4천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미국 의회는 2022년까지 농무부가 TFP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2018년에 통과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TFP는 2006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푸드 스탬프 인상은 장기간의 물가 상승률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LA의 한인 사업가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들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들과 함께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은 트레버 정과 노버트 정이 백신 접종 카드 위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지역사회 제보로 인해 이들이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침 시행 이래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체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강력한 고용 데이터에 따라 한 달 전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압력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9월 테이퍼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일부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연준 의장은 곧 발표될 8월의 고용 데이터가 약하거나 델타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경제 봉쇄 발생 또는 인플레이션 수치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연준은 11월 회의로 해당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표하게 되면 오는 11월 실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테이퍼링 절차가 내년 중반까지 모두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로 예정된 기존의 금리 인상 시점의 변경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병실이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부족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어린이 환자들이 약 2,000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에서 입원한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2.4%를 차지합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곧 시작되는 새학기에 코로나로부터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미 최대 교원 노조인 전국교육협회 NEA는 학교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또는 코로나 정기검사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마스크 의무 시행을 시작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의 마스크 의무 철폐 정책에도 무릅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병원협회의 마크 위테차 의장은 아이들이 물론 코로나19 질병에 일반적으로 약한 증상을 겪지만 여전히 입원하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는 다수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연방 차원의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18년 이후 테슬라 차량이 전멸 조명, 조명탄, 화살표 표시판과 원불 표시를 하고 노변에 비상정차한 차량을 충돌하는 사례가 11건 발생함에 따라 19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1건 모두 충돌 전에 오토파일럿 기능 또는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출고된 테슬라 YXS와 3 모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NHTSA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시기와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기능이지만 회사가 운전자가 관여할 필요 없는 것처럼 광고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5일 베다니 장로교회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총영사관 주최로 열렸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회 박해달 임시회장, 주 시카고 총영사관 김영석 총영사, 시카고 민주평통 유경란 회장이 기념사와 경축사를 전했습니다. 첫째, 모든 법정 시비를 일소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민 후세들에게 보여주십시다. 둘째, 250만 동포의 임파워먼트로 미국 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임을 선언하게 하십시다. 동포 여러분,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의 모든 분들이 광복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 선열의 헌신과 협력의 유산을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기쁘면서도 우리 가슴에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이 완전한 광복입니다. 순서에 따라 시카고 레이디 싱어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는 JB 프리츠커 주지사실 스텝 제니퍼 공, 테레사 마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시카고 전직 한인회장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글렌뷰 지역사회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보이지 않은 손길을 이어온 이성우 씨를 포함해 박순자 전 여성회장, 김창범 전 한인회장, 상록회 김정숙 회장 등에게 광복절 공루패 및 동포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김종갑 시카고 전 한인회장의 선창에 따라 함께한 이들은 만세 삼창으로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만 883명, 신규 사망 122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47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9.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